네, 특검 조사는 물론 내란 혐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에 나가면 제대로 식사를 못한다며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 재판에 앞서 열렸던 탄핵 심판 때는 일반 수용자하고 다르게 외부에서 산 도시락을 먹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재판 불출석 사유로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에 있으면 식사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하지도 못한 채 점심시간에는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과는 달리 올해 초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출석 때에는 도시락 특혜를 받았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이곳은 헌법재판소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한 식당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출석 때마다 이곳에서 교도관이 사온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가격은 12,000원. 밥과 찌개, 반찬 5종으로 구성되는데 메뉴는 매번 바뀝니다. 월요일, 목요일만 제육이고 화요일은 찜닭, 수요일은 닭고기 이렇게 바뀌어요. 구치소는 자체 예산으로 윤 전 대통령 도시락은 물론 경호처 직원의 검식용 도시락까지 매번 2개를 제공했습니다. 올해 구치소 수용자 하루 식사 단가는 5,201원, 한 끼에 1,700원 꼴입니다. 이 때문에 일반 수용자들은 재판이 길어져도 구치소에서 챙겨간 음식으로 식사를 해결합니다. 이 사람들 전부 다 밥을 못 사준단 말이에요. 밥을 큰 통에다가 국이고 뭐 다 떠서 싣고 나가서 현장에서 그걸로 밥을 줘요. 고가는 아니고 당신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다지만 구치소 예산 지침엔 어긋난 겁니다. 윤석열에게 1+1 도시락 특혜를 제공했는데요. 또 다른 특혜가 없었는지.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4억 6천만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최경입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이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 김계리 변호사 때문에 이 화가 더 많이 납니다. 윤석열이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그리고 생존 위협받고. 그러니까 나는 이러니까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거 좀 잠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요. 윤석열이 빠듯한 재판 일정 때문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는 날은 사실상 주말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다. 그래서 생존이 힘들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상황으로 얘기를 했냐면 예를 들어서 7시쯤에 이제 출정 준비를 마치기 위해서 6시에 기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아침 식사도 하지 못한 채 점심시간에는 뭐 컵라면, 건빵으로 점심을 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고요. 야, 맛있겠다. 구치소 솔직히 맛있지 않나 저거? 맛있어. 아, 굉장히 맛있죠. 네, 저 엄마가 못 먹게 해서 그렇지 맛있어. 구치소 저녁 식사가 오후 4시 반 정도면 종료가 되는데 윤석열이 앞으로 주 4회 진행될 모든 재판에 출정을 하고 여기에 더해서 특검 조사까지 출석을 하게 되면은 안 나오잖아.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식사는 주말밖에 못 한다. 이거는 인권 침해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뭐 나가지도 않지만 나갔을 때는 보통 재소자보다 더 비싼 거 먹고 그랬잖아요. 그 이제 헌재에 탄핵 도시락. 심판 받으러 갔을 때 도시락 12,000원짜리를 그 5분 정도 걸리는 그 교도관이 또 사다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인권 유린이 아니라 너무 심각한 특혜를 누려서 우리가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나 그 김현우 서울구치. 구치소장 일 당시 그때 특혜가 너무 심했습니다. 특히 1차 구속 당시에 강희구 부속실장한테 휴대전화도 받고 맞아요. 대통령실 직원 와가지고 국정 지시하고 난리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야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소식이 MBC를 통해서 나왔는데 교도관들 있죠. 교도관들. 교도관들을 24시간 심부름꾼처럼 부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요거 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김현우 안양교도상이죠. 지금 그때 서울구치소장으로 있을 때 사실상 윤석열에게 24시간 누구든 접견할 수 있도록 허용도 했고요. 그리고 시간의 접견은 물론이고 전담 교도관들 7명을 배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4시간 거의 뭐 수발을 든 게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가 됐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알려졌냐면 윤석열이 수감 기간 동안 구치소 측에서
교정 보안 직원 7명을 전달해서 신분음꾼과 사동 도우미로 부렸다라는 그런 글을 현직 교도관이 지난 4월에 올립니다. 여기에는 글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 현직 교도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현직 교도관이 올린 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4월 4일에.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좀 충격적인 게 직원들을 3부제로 24시간 동안 윤석열 수발을 들도록 지시한 근거가 무엇이냐? 책임자는 누구인지 조사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헌재 윤석열이 출석을 할 때마다 굉장히 말끔했잖아요. 머리도 하고. 예, 그 현직 교도관이 외부 미용사 손질 의혹, 그리고 CCTV 없이 4개 혼거실 여러 명이 쓰는 방을 혼자 사용했다는 의혹, 허가받지 않은 차량의 구치소 진입 여부와 같은 이런 윤석열 수감 생활 동안 벌어진 비비 의혹들을 조목조목 지적을 하면서 자체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정당국이 국회 감사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예산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보면은 7가지를 썼는데 7가지 다 심각한 문제거든요. 매우 그러니까 심각합니다.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네. 내가 볼 때는 집보다 더 편했던 것 같아. 맞습니다.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을 테고. 네. 너무 편하게 저렇게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찌됐든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이거 제대로 한번 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제대로 캐려면은 당시에 수용 일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52일 동안 거기서 생활했는데 1차 때 그 수용 일지를 작성하지 않았어. 작성을 해야 돼. 반드시 작성을 해야 돼요. 수용 관리 및 개호 업무 등에 관한 지침 잠깐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교도관은 주요 업무 처리 내용 및 인계 사항 등을 교정 정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되거든. 네. 그런데 작성하지 않았어. 왜 작성하지 않았나 봤더니 당시에 경호처에서 엄청나게 압박을 가했다는 거예요. 김성훈이가 대장으로 있을 때. 이거 심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 박은정 의원님이 예전부터 계속 지적했던 문제인데 조금 더 구체화된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윤석열 탄핵 법정 나올 때 머리 깔끔하게 손질된 맞아요. 부분부터 시작해서 예. 그 혼거실을 저희는 3개를 차지하고 있다고 파악했었는데 네. 4개라는 게 지금 네, 또 4개를 드러났어요. 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윤석열 몸종도 아닌데 7명이나 교도관이 예. 그 팀을 이뤄가지고 수발을 들었다는 건 충격적이고 네. 이거는 전무후무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김현우 구치소장에 대해서는 국감이 지금 증인으로 저희가 채택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김현우에 대해서는 내부 감찰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직권남용이라든가 아니면은 직무유기라든가 이런 죄를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사까지 진행이 돼야 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가 그 당시에 53일간 있으면서 140회 변호인 접견했잖아요. 네. 근데 휴일에만 52회. 그리고 원래 저녁 6시까지인데 그 시간 외로 만난 게 42회. 심지어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접견. 내가 볼 때 그때 술 먹은 것 같아요. 그때 밤 9시부터 시작이 밤 9시. 그래서요 우리가 최근에 윤석열 보면 살이 쏙 빠졌잖아요. 쏙 빠졌잖아. 네. 교도관 근데 이게 바뀐 다음에. 구치소장 바뀐 다음에 살 빠졌다라는 예. 의심을 할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먹는 거 문제에도 엄청난 특권을 누렸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제일 의심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강의구 부속실장이 왔을 때 그 사람 핸드폰을 가지고 전화를 했다고 하잖아요. 네. 누구한테 통화했을까? 뭐 조이대한테 전화 한 통 해볼까? 직위원한테 전화 한 통 해볼까?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드는 거고요. 네. 변호인 접견할 때도 혹시나 특혜로 변호인들이 핸드폰을 들고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도 저는 의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우리 영화 중에 프리즌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석규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네. 뭐 음식 특혜 거기서 권력을 누리는 특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에서 핸드폰을 쓰더라고요. 맞아요. 핸드폰을 쓰면서 온갖 것들을 다 조정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 거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없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윤석열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김현우가 매우 심각한 구치소장이 문제예요. 문제예요. 아까 막 그 자유롭게 막 변호사 만나고 밤새 변호사 만나고 한 게 김현우가 만든 지침 덕분이었습니다. 지침을 또 만들었어요? 지침을 또 만들었던 거야. 지침 잠깐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있나요, 저기 지침? 수용 관리 계획서. 아, 수용 관리 계획서. 예. 네. 저 지침을 보면은요. 예, 보면 여기 접견 시간대 외에 접견 실시 등을 허가한다. 이렇게 되어 만들어 놓은 거야. 윤석열 수용관리 계획서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김현우 서울구치소장 때 만든 겁니다. 그렇습니다. 김현우 고발 안 하셨죠? 김현우에 대해서는 이미 1차 고발 및 재고발장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지금 재고발장까지. 고발인 조사가 곧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네. 오늘 이 사건을 접하면서 수발 네, 수발입니다. 수발 네. 이 부분은 분명히 지시했습니다. 서울구치소 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서울구치소장이 책임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책임입니다. 김현우. 그 교도관들에게 지시를 했다. 그리고 52일간의 근무 일지를 은폐시켰다. 실은 이거는 직무 집행관의 공무원이라면 교정 공무원이라면 반드시 그 직무 내용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법에도 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은폐했다면 직무유기, 또 다른 직무유기, 그리고 수발을 시켰기 때문에 그 모든 공무원의 직무 집행은 절차 규정이 있습니다. 그 절차 규정을 저렇게 윤석열에게만 헌법 11조이랑 법 앞에 평등을 위반해서 윤석열에게만 특혜를 줬다. 그러면 절차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그러면 직권남용입니다. 추가로 3차 고발 들어갑니다. 3차 고발까지. 감사합니다. 아마 이제 이 김현우 구치소장이 살던 제가 살던 이제 둘 중 하나는 이제 끝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끝장을 봐야 될 때가 왔군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그렇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그 밥 못 먹어가지고 인권 침해라고 얘기하는데 윤석열 옛날에 변호사 하다가 짜장면 냄새 맡고 그거 좋아가지고 검사 다시 했다는 거거든요. 원래 면 좋아해요. 그리고 컵라면 뭐 먹는 거 좋아할 겁니다. 근데 본인이 밥을 제때 먹고 싶으면 출정에 나가면 돼요. 법정에 나가거나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면 딱딱 시간 맞춰가지고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이 뭐 제대로 똑바로 그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식사 시간이 저렇게 흔들린 겁니다. 참 진짜 우리가 막 죽기 살기로 싸우는 동안에 구치소 안에서는 무법천지였던 거예요. 그때도 그쵸. 윤석열이는 왕이었고 얼마나 우스웠을까 우리가. 4개 홍거실을 혼자 쓰면서 마음대로 돌아다녔다는 거에 대한 거. CCTV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러면 문을 열어놓고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요. 이 게시글이 사실이라면. 4개 하나는 횟집으로 만들고 하나는 뭐 이렇게 쓴 거 뭐야? 진짜 너무 고통. 그 출소할 때는 심지어 완전히 그 봉쇄 구간에 모 국회의원이 그냥 들어왔다는 거야. 그렇죠. 자기 집처럼. 출소 날에. 그리고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야 본인이. 이게 진짜 무법천지. 그러니까요. 근데 저 수용 관리 계획서가 법무부가 지난 8월에 서울구치소장 교체한 뒤에 삭제가 됐거든요. 네. 8월입니다. 윤석열이 다시 구속이 된 게 7월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8월에 서울구치소장 교체할 때까지 한 달 동안 윤석열이 다시 들어가고 나서도 한 달 동안은 저거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요 7월 며칠에 그러니까 구치소장 바뀌기 마지막 모습이 드러난 게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원래 윤석열을 우리가 아는 모습 그대로였어. 근데 그 교체되고 우리가 봤을 때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니까 사람이. 지금 모습. 여기 있네 그렇지. 요거 내가 찾던 그림. 여기 있네. 그래서 일부에서 이제 핑계대는 게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됐을 때와를 기점으로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쪽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구치소장의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좌우됐다는 거죠. 그걸로 좌우된 거예요. 다시 한번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김경호 변호사님께 저희가 액자로에 넣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흡족해 하십니다. 흡족해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뭐 자극 많이 받으시는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벌써 게이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어요. 이러면 어미주까지 금방 가겠다. 자, 김현우는 일단은 진짜 심각합니다. 이거는. 윤석열 변호인 김계리 씨 이쯤 되면 좀 기획자가 붙은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일개 변호사가 이러한 발언들을 좀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빠듯한 재판 일정상 제대로 식사할 수 있는 날은 사실상 주말밖에 없다. 생존이 힘들다. 도대체 어느 나라에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관련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경에 출정 준비를 마치기 위해서는 6시에 기상을 해서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하지도 못한 채 점심시간에는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 식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주 4회 진행될 모든 재판에 출정을 하고 여기에 더해 특검의 조사까지 출석을 한다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는 날은 사실상 주말밖에 없다고. 윤석열은 내란으로 구속된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이제 구속됐을 때 네. 찾아가고 그래서 실제 부인이 누구냐 이런 설도 좀 있었거든요. 네, 김계리 변호사 주장대로라면 재판을 받게 되면 생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재판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겁니까? 네. 그리고 다른 재수자들하고 비교해서 윤석열은요, 더 큰 방에 혼자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야, 진짜 저는 그 다른 재수자들이 화가 날 것 같아. 형평성 차원에서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예우는 다 박탈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1.8평이 힘들면 홍거실에 보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여러 사람과 함께 쓰는 방 있잖아요. 네. 거기 가서 좀 당해보면 좋겠어.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이게 불평할 거냐고요. 서울구치소는 더더욱 그 과밀도가 높다면서요. 그래서 뭐 조그만 방에 막 진짜 누우면 겨우 누울 정도의 그런 공간만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본인은 1.8평에서 그렇게 혼자 있으면서 무슨 서바이벌 게임이에요. 이게 뭐예요 대체. 아니 그 정도면 본인은 감사해야 돼. 나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본인의 죄를 생각하면요. 사형이나 무기징역밖에 나올 수 없는 내란범이잖아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잖아요. 다른 사람들 뭐 예를 들면 뭐 사기범 이런 사람들도 나쁜 일 했지만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 누가 더 나쁜 거예요 대체. 그런데 무슨 서바이벌은 진짜 아니 국민들을 진짜 염장 지르는 거예요. 국민들에 그렇게 국민들을 괴롭혀놓고 온 국민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1.8평에서 힘들다고요? 진짜 그동안 잘못된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누렸던 그런 권한들을 생각해 보세요. 맞습니다. 지금 김계리 네. 우리는 개몽된 우리 개몽령 김계리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개몽된 김계리가 또 윤석열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아침도 굶으시고 컵라면으로 이렇게 먹으면서 재판에 참석하기 너무 안타깝다. 이런 인권 침해다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게 정당한 발언이에요. 아니 KBS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네. KBS 보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윤석열 올해 초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출석 때는 도시락 특혜를 받은 걸로 확인됐대요. KBS 보도에 따르면 네, 도시락 특혜. 헌재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한식당에서 도시락을 맞춰왔는데 네. 출석 때마다 이곳에서 교도관이 사온 도시락을 먹었대요. 가격이 12,000원짜리래요. 그리고 밥과 찌개, 반찬 5가지. 이런 아휴, 진짜 메뉴는 매번 바뀌었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구치소 자체 예산으로 윤석열한테 도시락을 줬대요. 그리고 경호처 직원의 검식용 도시락까지 매번 2개를 제공했는데 올해 구치소 수용자 하루 식단 단가가 5,201원이에요. 네. 근데 지금 12,000원이잖아요. 그럼 한 끼에 1,700원 꼴로 지급이 돼야 되는 이 사람한테 네. 한 끼에 12,000원을 준 거예요. 그럼 몇 네. 배를 준 거예요, 지금? 그렇죠. 거의 한 7, 8배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 수용자들도 재판이 길어져도 구치소에서 챙겨간 음식을 준대요. 일반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구치소에 도시락 싸가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왜 윤석열한테만 이런 특혜를 준 거예요? 특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무슨 건빵을 먹어 12,000원짜리 밥 먹었다잖아요. 지금 도시락. 이런 진짜 아니 김계리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사실관계를 얘기 안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뭐 자신의 그러니까 국민의 입당도 지금 실패했잖아요.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그리고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기획자가 좀 붙은 게 아닌가 싶은데 자신의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그 다양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근데 생명줄도 걸렸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정치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또 윤석열이 1.8평 감방이 힘드니까 뭐 내보내줘야 재판 나가겠다 이런 망언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처분이가 없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평이면요 다른 재수자에 비하면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재수자에 비하면. 그래서 저는 자기 그렇잖아요. 운동 시간도 따로 마련해 주잖아요. 그렇죠. 재수자들과 겹치지 않게. 네.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겠어 구치소에서 또 불평불만 하니까. 현기증은 뭔 현기증이에요. 나올 때 보셨죠? 그거 보석 그거 심사하러 나올 때. 현기증 나올 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건강해 보이던데 얼굴이. 네, 매우 건강해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살도 좀 빠지고 좋아졌던 것 같은데 네. 무슨 현기증이에요 갑자기. 빈혈이에요?
뭐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네,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또 하나 있죠. 누굽니까? 이게 마지막 질문일 텐데 전환길 재판 출석하는 윤석열 보면서 진정한 상남자다 하면서 막 울었어요. 저 경악했거든요. 이거 유튜브 때문에 이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야 진짜 내가 전환길 이 사람은 이게 무슨 무슨 의미로 상남자예요? 대체 윤석열이 왜 상남자냐고요? 무슨 의미로? 아니 부인이 다 해고 본인은 그냥 내가 보니까 지금 김건희 특검에 나온 내용을 보면요. 왜 이권은 다 김건희가 챙겨간 것 같아. 윤석열은 별로 이권을 챙긴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죠. 근데 뭔 상남자라는 거죠? 상남자가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뭐 이런 표현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부인을 사랑해서 상남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남자는요 정의를 위해서 싸워야 되고요. 네, 그렇죠. 옳은 일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되고요. 자기 이권 챙겨서 다른 사람 짓밟고 억누르고 감옥에 보내려고 하고 기소하고 이런 짓 안 합니다. 그게 무슨 상남자예요. 찌질한 남자지. 찌질남. 네, 의리남 전환길과 상남자 찌질남. 윤석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찌질남이라니까. 찌질남. 네. 결국엔 돈벌이 때문이죠. 그렇죠. 다 이제 그건 왜냐면 이래야 막 이제 윤어게인 하는 사람 막 돈 보내고 슈퍼챗 쏘고 막 이러거든요. 예. 결국은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벌려는 의도가 아니면 이런 말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극우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본인이 뭔가 정치적으로 행보를 해보려는 시도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결합돼서 이런 행동이 나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엔 진정한 상남자 목숨 걸고 지킨다.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서 윤석열도 활용하는 전환길이었습니다. 네.